어쨌든. 그러네요. 스픽스에 출연을 안 하게 되니까 좀 조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겠죠. 예. 이 상황 자체 그래서 이제 저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실이랄지 여권 그리고 이른바 보수 신문들 이쪽에 이제 친여 신문들이죠. 친여 신문들은 그 전부터 이제 한 달 전부터인가요? 야, 이거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돼? 법리적으로 이제 계속 물타기 기사가 나오죠. 물타기 기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알았어. 뭐 이제 정황상 뭐 뭔가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법리적으로 이거 직권남용죄가 성립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법조계 관계자들 인터뷰, 익명의 인터뷰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공수처 수사를 제가 참여했을 때도 그 검사하고 굉장히 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보면 미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공용서류 무효죄와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면담 강요를 적용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 특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뺏어가면서 직권행사가 방해된 거 아니냐, 서류를 뺏어가면서 포괄해서 보면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 공소 제기 단계에 가면 보다 면밀한 법리 검토를 하겠죠. 그러나 처벌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다. 법적 공백은 없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용서류 무효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직권남용이 미수에 그쳤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뭐냐면 이첩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들 주장대로라면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게 이첩이 완료됐다, 미수로 봤다라면 그렇게 되면 그 이첩 서류의 효용이 침해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뺏어가 버렸으니까. 또 반대로 또 하나가 뭐냐면 그쪽의 주장이 뭐냐면 아예 지휘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권이 없다. 그래서 남용할 직권이 없다. 그러면 항명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리 가도 그 함정, 저리 가도 함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적 기교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 이게 공수처에서 지금 이런 증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대통령실의 초조와 불안이 거의 확연히 눈에 드러나는 행복인데 관련된 사건을 세 가지를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7일 날부터 이종섭 장관 태도가 돌변합니다. 공수처에 10장짜리 의견을 내면서 수사하라고 윽박지르면서 특검 반대 의견을 내는데 아니 공수처에다 특검 반대 얘기를 왜 합니까? 공수처 피해의자가 특검 반대하면 공수처가 그 얘기 듣고 특검 문제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리고 수사를 빨리 하라 그랬는데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 인멸한 거는 이종섭 장관이잖아요. 휴대폰 없앴잖아요. 업무수첩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종섭 장관이 본인한테 유리하지도 않은 정치적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갑자기 돌격대 앞줄에 섰다는 거. 그리고 같은 날 해병대에서 석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장군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번 군 정기 인사가 5월에 있을 게 4월 말로 땡겨졌다. 나는 유임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일할 거니까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자리 잘 지켜. 이 훈시를 했다는 거. 이건 제가 폭로한 거죠. 요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일은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는데 그동안 특검을 찬성했던 의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가장 발언을 세게 했어요. 야당보다 이건 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총선 끝나자마자 이 특검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독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분이 자기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건 와전이고 오해다. 난 특검법 여전히 반대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누군가가 관리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내가 16일 날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난 뒤로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판이 새로 정리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을 주목하시라. 그러는 일이 진행이 되는 이 꼬락선을 보고 자료는 더 나오더라. 그렇죠. 이렇게 된 네.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이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특검이냐 공수처냐 뭐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를 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러나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어떤 이 인적 한계, 인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특검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 놨기 때문에 특검에 충분한 인원을 투입을 해서 분석해서 가면 특검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나중에 특검이 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잘 모아놓고 정리를 해놓으면 그렇죠. 특검이 원활하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고.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합쳐지면 아니 특검이 출범하면 저도 제보할 게 있어요. 그렇죠. 저기 그냥 언론에 깔 네. 수는 없지만 수사상 참고가 될 내용은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특검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수처에는 참아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권부를 쳐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나 특검은 가능하다면 예컨대 특검이 과연 이 대통령실과 이 어떤 외압의 몸통을 수사할 수 있다면 그때는 모든 걸 우리가 다 공유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연루된 제가 법률 총괄로 봤던 그것도 포함되신 제보죠. 그러니까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손들을 우리가 밝혀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거 다 하시고 호주 대사 가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제 제가 호주 대사로 가서 따뜻한 나라에서 조금 외교를 회복할 그 다음에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지. 이게. 근데 저는 이제 항명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정리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뭐냐면 이 법률 총괄은 검사스럽다. 언동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공안 또는 특수통일 것이다라고 증거에 기초한 추론만 하는 걸로 제 역할은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일찍이 이미 추론을 해왔다. 그런데 이시원이더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거 대통령 거부권을 이런 사건에도 행사를 할까요? 한다고 봅니다. 이미 윤재옥 원내대표가 일성이 있자 개혁적인 당연히 특검에 찬성할 걸로 예상됐던 김재석, 김용태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 대통령실은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좋아. 이 특검만은 안 돼. 그렇죠. 이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졌고 그게 다 뿌려졌는데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곧 열릴 그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어떻게 이런 사고가 작동이 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네. 이제 점점 더 그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렇겠죠. 이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다른 무엇을 양보한다거나 아니면 야권에 대해서 설득하겠다거나 뭔가 이상한 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법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제가 그쪽에 참모라면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공수 취소하고 특검 받으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